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블루에 대한 극복, 그 처방으로 햇볕을 쬐고 산책을 자주 해라 라는 칼럼을 저는 본 적이 있는데요. 단순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셨나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몸은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오실 분은 파쿠르라는 다소 생소한 몸 활동을 하시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이 대안으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파쿠르를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에 해오던 교육 활동을 우리가 자꾸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대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분의 어떤 교육 활동의 요소, 변화의 지점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시대의 새로운 교육은 어떻게 기획해야 되는지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보는 계기를 가지고자 합니다. 파쿠르 제너레이션 코리아의 김지호 대표입니다. 한국에는 야마카시로 널리 알려져 있고요. 파쿠르는 프랑스어로 길, 코스, 여정, 자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두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기꺼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도전의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 둘, 셋. 방금 보신 영상 속 모습과 지금 보여지는 사진 속의 제 모습이 많이 다르지 않나요? 저는 중학생 때 굉장히 심한 우울증과 컴퓨터 중독을 앓았습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불리는, 어떻게 보면은 입시에 계속되는 경쟁 속에서 제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는데요. 현실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컴퓨터 중독에 더 심하게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안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노릴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던 중에 제가 영화 야마카시를 보면서 파쿠르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보면 빌딩 숲을 자유롭게 뛰어노는 걸 보면서 저도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영화를 보고 바로 학교 구령대로 뛰어나가서 난간을 넘어보게 됐는데요. 그때 난생 처음으로 제 심장이 떨리면서도 제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파쿠르는 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저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이 됐습니다. 파쿠르는 불어로 길, 코스, 여정이라는 뜻인데요. 동양의 한자로 풀이하자면 길도와 같은 뜻입니다. 이 의미 그대로 파쿠르는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개척하는 움직임의 예술인데요. 파쿠르가 어떻게 제 삶을 변화시켜줬는지 바로 몸, 환경, 그리고 마음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속에 노란 선을 한번 보실까요? 사실 노란 선은 일반인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제가 머릿속에서 그리는 길은 바로 초록선이죠. 파쿠르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게 제시해줬습니다. 일상 속에 지나쳤던 단조롭고 지루했던 사물들이 제가 몸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놀이터로 변화했는데요. 이렇게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장애물과 몸, 그리고 내 마음을 같이 융합해서 상상해보는 능력을 우리는 파쿠르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상상하는 힘인데요. 우리가 요리할 때나 우리가 운동할 때, 춤을 출 때, 글을 쓸 때, 영화를 볼 때 언제든지 사실 우리는 그 상상하는 힘을 계속해서 활용되어져 왔죠. 근데 파쿠르는 제가 그 잃어버렸던, 인지하지 못했던 상상하는 힘을 다시 일깨우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사실 공교육이나 입시 제도를 비판하는 사진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저는 오늘 몸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체육 시간에 자주 접했던 축구는 굉장히 제가 싫어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이유는 정해진 규칙과 기준 속에 제 몸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만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큰 불편함을 줬습니다. 그런데 파쿠르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운동을 할 때 누구도 서로 비교하지 않고 기준을 내세우지도 않죠. 그래서 장애물을 넘을 때 각자 자기 자신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몸의 어떤 경계와 구분을 짓지 않는 파쿠르가 소심하고 말랐던 제 자신을 조금씩 차근차근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광주에 파쿠르 모임을 갔을 때 한 장면인데요. 결정적으로 제가 파쿠르의 매력을 느끼게 된 계기는 자유로운 개개인의 몸뿐만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이타주의였습니다. 특히 위험을 감수하게 됐을 때 혼자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조하고 협력하면서 모두가 각자 자기의 도전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어떤 경쟁이 하나의 발전의 원동력이 아니어도 서로가 각자 가고자 하는 길을 응원하고 성장하면서 함께 갈 수 있다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파쿠르 모임에서도 어떤 친구는 균형을 잘 잡고 어떤 친구는 벽을 잘 타고 어떤 친구는 점프를 잘하는데요.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가 잘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나누고
공유하면서 선생님이자 학생인 게 서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장을 경험할 수 있었죠. 이 사진은 제가 얼마 전에 올림픽공원 근처에서 성공했던 65층짜리 건물 옥상 점프인데요. 파크루가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옥상을 점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다양한 파크루의 맥락 중에 일부분일 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 학교 구령대를 난간을 붙잡고 1시간 동안 두려움에 휩싸여서 고민했던 작은 아이가 지금 저렇게 건물을 담대하게 뛰어넘는 사람이 되기까지 정말 수많은 연습과 노력이 있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원동력은 지속적인 위험 감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어떤 상황과 고통 속에서도 자기를 긍정할 수 있는 자기 신뢰였습니다. 이 자기 신뢰는 파크루의 영역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저의 전반적인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저는 전 세계 20명뿐인 국제공인 파크루 마스터 코치가 되었고 또 국내 최초로 파크루 아카데미를 설립하면서 또 파크루 관련 신발도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한테 여러 모험의 가치와 그리고 새로운 진로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뿐만이 아닌데요. 실제로 2005년 영국의 웨스터민스터시에서는 런던의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자 청소년 범죄가 가장 많은 학교들을 특별활동 시간에 파크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청소년 범죄율이 무려 69%나 급감했습니다. 그 뒤로 영국 전역에 파크루가 널리 보급되게 된 계기가 됐고 오늘날 영국은 세계 최초로 파크루를 국가 공식 스포츠로 지정하고 전국에 50여 개가 넘는 파크루 공원과 약 10만 명 이상의 정기적으로 파크루를 수련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국내에도 사례가 있는데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파크루를 교육하면서 만나왔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어떻게 파크루가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 왔는지 인터뷰를 했고 제 유튜브 채널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통점은 파크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자유로움과 해방감 그리고 두려움을 마주하면서 자기를 발견하는 그 경험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와의 지속적인 만남으로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파크루를 해야만 한다는 것보다도 몸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마음과 굉장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인 이 몸 활동이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우울증 개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 프랑스의 쇠유라는 걷기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교도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00일 동안 2000km를 걷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긴 길을 걸으면서 함께 걷는 사람들과의 협력과 이해의 경험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문제아에서 건강한 청소년으로 변화시키는 사례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비교와 경쟁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몸을 존중하고 또 존중받을 수 있는 몸 활동 그리고 적절한 위험 감수를 통해서 자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마음 활동 마지막으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모험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면 재난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세상을 한계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으로 인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파크루 코치 김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력적인 이야기 감사합니다. 구령대 앞에서 1시간을 머무르다가 65층을 뛰어넘었던 이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핵심은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내가 위험 앞에서 그것들을 마주하고 어떻게 극복해 갈까라는 과정의 그 세팅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운동이어도 또 그림을 그리는 것이어도 음악을 하는 것이어도 상관없는데요. 지금 이 재난 시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활동은 이전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감을 가지고 그 활동들을 기획하게 할까를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사실 이분을 섭외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울과 정서적 문제와 이렇게 하면 상담실을 딱 떠올리고요. 얘가 앞에 앉혀놓죠. 자, 그래서 너는 뭐가 힘드니? 아이가 이야기를 꺼내놓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들이나 마을에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귀하게 청소년을 모셨고요. 그 우성호 학생이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할 게 있다고 해주셔서요. 네, 우성호 학생 질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희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성호라고 하고요. 저 목소리는 좀 변성기가 심하게 와서 고등학생이 맞고요. 저는 그
김현수 작가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그 새내기 학년인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다니고 있던 곳에서 멀리 다니게 돼서 아는 친구들도 없는 환경에서 이제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만들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학생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사님 질문 들으셨죠? 되게 쉽지 않은 이야기를 질문을 했는데요. 답이 그래도 있으시죠? 혹시 저 말고 답하실 분 계신가요? 지금 꼭 찍혀서 지금 지명당하셨습니다. 우리 파크로 선생님도 하신 말씀 혹시? 이 위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것이 결국 위험 요인인데,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방향이 굉장히 달라질 거라 생각하고요. 그 관점에서 파쿠르를 수련하는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크게 위험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바로 데인저와 리스크인데요. 데인저는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위험들을 말합니다. 반대로 리스크는 인간이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의 영역을 말하는데요. 사실 아까 제가 65층 빌딩 점프하는 걸 보면 데인저 테이킹 같지만 철저히 리스크 테이킹이었습니다.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코로나 위기에 친구도 만나기 어렵고 몸 활동도 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는 위험하다고 위험을 완전히 제거시키거나 자기의 삶에서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위험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아주 작은 일상 속에서 자기가 갈 수 있는 한 스텝 한 스텝, 밖에 있는 소소한 길거리나 작은 소중한 인연, 관계를 회복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지호 대표님이 생각보다 청소년 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요. 네, 지호쌤 막 이렇게 댓글들이 올라왔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립된 상황에서 지호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저를 이제 도둑고양이처럼 나가라, 위험한 짓 하지 마라, 이런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자 이제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제가 정말 누리고 싶었던 다양한 장애물들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사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파쿠르라는 게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가서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못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감염될 이유도 없고, 저는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더 만끽할 수 있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마음이 더 감옥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코로나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현상인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스스로 두려움을 많이 느껴서 자기 자신을 가두는 게 아닐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사실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상상할 수 있는 힘, 그것으로 우리가 작은 일상부터 조금씩 해볼 수 있는 것을 저는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욕설이죠. 코로나 때문에 억제되고 눌렸던 것들이 더 자유로워졌다. 우리가 좀 상상을 다시 해보면 그런 것들을 또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말씀이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그 패널분들께 30초 정도씩 마지막 마무리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김지호 대표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일수록 자기 혼자 고립되거나 개인이 다 감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고 함께 담론과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 더 많은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 이 자리가 첫 발걸음이라 생각하고요. 이 재난의 시대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각자 우리 모두 함께 지혜를 쥐어짜서 앞으로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